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설이에요. 그가 이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충격적일 거예요. 입단 첫 해에 적은 비중으로 출발해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선수로 떠올랐죠. 몇 년 동안 이 선수를 기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전설이자 절대적인 보석, 경기장 안팎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소니 고마워요. 전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를 존경합니다. 멋진 축구 선수이고 자신의 성공이 우쭐대지 않아요. 어린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롤모델이 있을까요?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을 다루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손흥민을 싫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팀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축구 해설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레전드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는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서 국내에 많은 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따로 만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전드라는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분의 어떤 그런 판단, 의견,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그런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는 굉장히 짧게 잠깐 거론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어느 선수가 그렇다면 레전드인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영국의 그 스포츠 쪽으로 요즘 최고의 권위가 있는 애슬레틱에서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마크 캐리 기자가 함께 이렇게 자료를 총동원해서 손흥민 선수가 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자격이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상당히 정성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썼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에클시어 기자가 기사를 쓰고 마크 캐리 기자라는 분이 아마 이 자료 전문인 것 같아요.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래픽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토트넘 400경기 출전 손흥민 위대한 프리미어리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400경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지금 출전 정말 대단한 기록 세웠죠. 그러면서 그 마일스톤에 맞는 어떤 기획 기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목 자체에 프리미어리그 그레이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전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에 준하는 표현, 레전드라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뭐 이 그레이트라는 말처럼 주관적이고 이게 딱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고유명사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제목을 써놓고 기사를 쭉쭉 내려갔는데 보면 이제 그 프롤로그격 되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클럽 레전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Beyond Doubt이라고 써 있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답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쭉 써 내려가는 건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결론을 어떤 식으로 내렸냐면 맨 뒤에 현역으로 뛰는 동안 손흥민은 폭넓은 축구 팬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침내 은퇴하는 그때 손흥민은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룬 것들로 합당하게 리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자,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에클시어 기자가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맨 뒤에 그 근거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의 주요 기록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당도한 이후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모든 선수들을 다 통틀었을 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 부분에서 3위입니다. 1위는 해리케인. 무려 189골을 넣고 40개 도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위가 살라입니다. 153골, 62도움.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118골, 그리고 60도움. 무려 17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4위 이제 케빈 덕배가 65골에 105개 도움 해서 170개거든요. 더 많고요. 그리고 5위 제이미 바디보다도 많고 6위 라임 스털링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가 손흥민 선수가 이 중에 가장 많긴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그의 꾸준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의 오랜 활약을 얘기해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이 기사에 기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많은 거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쏨가들의 약간 좀 이상한 논리를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요 긴 시간 동안 저렇게 꾸준하게 많은 경기를 뛰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레전드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뭐 물론 레전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답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논할 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꾸준함에 대한 근거를 또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또 90분당 정말 90분당으로 따졌을 때 놀라운 수치들, 이런 것들 이거 함께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또 이렇게 웅변하고 있는 이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골을 도왔던 선수들의 리스트를 쫙 적어줬는데, 해리 케인이 16개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에릭센이 떠난 지가 언젠데, 에릭센이 9도움, 알리가 9도움, 그리고 이제 셉세비하고 모우라가 5개 도움, 그리고 나머지 19명이 뭐 1개부터 4개까지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118골을 넣는 동안 무려 27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뭐 얀센, 시소코, 트리피어, 뭐 라멜라, 요렌테, 뭐 옛날 선수부터 쫙 있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오래 뛰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양발잡이로서의 어떤 그 신화적인 기록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대발, 그러니까 위커풋이라고 하죠. 반대발로 넣은 득점으로 또 기록을 쫙 매겼는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46골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왼발이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가 해리 케인인데 41골이고, 3위가 반페르시인데 39골이니까요. 그리고 두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를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정말 불멸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양발잡이의 놀라운 득점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표인데, 손흥민의 슈팅 위치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이제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흥미로운 게, 우리가 흔히 그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에서 슈팅 비중이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네, 다만 박스 안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좀 커진 거, 굉장히 색깔이 진하죠. 느껴지시죠? 게다가 또 각 연도별, 그 그래픽 옆에 보면 몇 야드라고 이렇게 거리가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슈팅의 평균 거리인데, 15야드가 13.7m고, 이제 작년에 18.3야드가 16.7m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왕 시즌이 올 시즌하고 좀 비슷했고, 나머지는 좀 더 먼 위치,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을 좀 더 많이 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숫자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90분당 3개를 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21 시즌에는 아예 경기당 2개도 안 됐고, 이것도 이제 출전 시간에 따라서 90분당이니까 경기당으로 따지면 더 횟수가 좀 적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도 90분당 2.5개 내지 2.7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슈팅이 3개도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정말 능력이죠. 빅찬스 미스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 그만큼 본인이 난사를 한다거나 본인이 골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팀 플레이를 한다는 지표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애슬레틱에서 정말 정성껏 만든 기사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를 기념하는 한편, 손흥민이 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 기록은 인데 우승컵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내내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뭐 한국 기자가 쓰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이렇게 뭐 전문 기자들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의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도 참 훈훈하고요. 여기 밑에 댓글에 보면 루크 M이라는 사람이 남긴 댓글에 He's a legend, no doubt. 이렇게 뭐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트로피를 딴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분 트로피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왔던 이 기록이나 걸어왔던 여정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기억들을 감안하면 레전드가 뭐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명예의 전당은 은퇴한 뒤에, 은퇴를 해야만 대상자가 되니까요, 은퇴한 뒤에 꼭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